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2년 11월 28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는 올해 미국의 소비력을 볼 수 있는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아 관망세가 짙어지며 혼조세로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이 소비력을 가늠할 수 있는 미국의 최대 쇼핑 대목인 블랙 프라이데이, 미국 연간 소비의 약 20%가 발생이 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4.5%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게요, 지난해 대비 12.6% 증가보다는 둔화된 수치지만 코로나 이전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치이며 자료 집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미국의 소비력을 알아볼 수 있는 거잖아요. 소비력이 괜찮으면 경제가 여전히 잘 버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이게 높냐 낮으냐에 따라서 향후의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이 금융 쪽에서도 그렇고 모든 쪽에서 집중을 하는 주요의 지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괜히 연준에서 이 금리 인상을 했을 때 주요 지표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PC, 개인 소비 지출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지표를 향후의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 요걸 예상해 보는데 참고해 보시는 주요 지표로 사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렇게 관망세가 짙어지는 가운데 현재 페드의 긴축의 속도 조절 기대감은 지속되고 있지만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세는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봉쇄가 계속해서 증가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최근에 중국의 금리라고 볼 수 있는 지준율, 지급 준비율을 25bp 인하는 움직임이 보여주긴 했지만, 일단 봉쇄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경기에 얼마나 방어가 될지는 알 수 없기에 이러한 부분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부담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제유가는 76.28달러로 마이너스 2.13% 하락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혼조에, 달러도 혼조에,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을 보기 위해서 뉴스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가장 먼저 경제에서 고용을 빼놓고 볼 수는 없겠죠. 11월 달 고용 보고서와 이 항상 금리에 대해서 힌트를 주던 파월 의장의 발언에 시장의 주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그렇게 강조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이 미국의 소비에 대한 확실한 부분이 이제 곧 있으면 나올 텐데, 이 무디스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의 미국의 가계 지출이 월 평균 433달러 증가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블랙 먼데이부터 사이버 먼데이까지 계속해서 매출이 괜찮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의 소비, 경제는 어느 정도 탄탄한 것이 아닌가, 이러한 기대감이 시장에 나오고 있다는 것 역시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금리를 계속해서 심하게 올리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은 경제 위축세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속도 조절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게 이 미국의 연준 내부에서도 이야기가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피벗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속도 조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향후에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시간 좀 걸릴 수 있겠지만 조금씩 나왔을 때 그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이 되는 거,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러한 기대감이 나왔을 때 제일 먼저 반응을 하는 건 유동성이고, 유동성의 영향을 제일 받는 건 기술주인데 거기에 대상이 누구다? 빅테크다. 예, 그러다 보니까 골드만삭스에서 헤지펀드의 최애 종목은 미국의 빅테크, 이쪽에 지금 반응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 고금리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장기적보다는 지금 위치에서는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도 뭐 지금 상황에서 나쁜 뉴스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거 나오고 있다라는 걸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문제가 있다면 미국은 좋더라도 한국은 좀 안 좋을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일단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한국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국가 중에 하나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행동을 봐야 되는데 봉쇄가 계속되니까 쉽지 않습니다. 암만 이 중국 쪽에서 지급 준비율을 인하한다라고 하고 중국 내 유동성이 증가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공장이 안 돌아가면은 결국에는 수출량이 이런 식으로 감소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부터 시작해서 중국 쪽에 수출을 하는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큰 타격을 받는 게 현재 상황이다.
자, 그럼 여기 영향을 받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매출은 물론이거니와 영업이익률이 감소를 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재고 자산이 늘어나는 모습은 계속되는 부담으로 겹겹이 쌓여갈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담은 지금 어떻게든 물가를 잡으려고 하는 한국 정부에도 계속되는 부담으로 작용을 할 것이고, 이는 뭐 전력 도매가 상한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부분의 정책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근데 핵심은 이렇게 정책을 계속 내놓는다라고 하더라도 과연 물가가 잡힐까? 경제 회복이 다시금 돌아설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우려가 될 만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수출 중심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타격을 심각하게 입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쭉 정의를 좀 골라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잘 되는 애는 훨씬 더 잘 되고 안 되는 기업은 계속 안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여기부터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일단 쭉정이 제일 먼저 벤처 기업에 많이 투자를 하는 기업들, 창투사들, 그리고 기술주들 중에서도 지금 당장 실적이 안 나오는데 미래에 대한 장밋빛 미래를 시장에 어필을 하면서 자금을 끌고 오는 기업들이 있죠. 이런 데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샌드박스만 하더라도 권고사직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 구조조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들이 시장에 솔솔 흘러오고 있고, 뭐 마켓 퀄리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스타트업들의 이 밸류 가치가 엄청나게 급감을 하는 모습,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금리 유지되면 그냥 이런 애들은 안 보는 게 정답이겠죠. 그리고 시장은 대략 한 2년까지 이야기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제약부터 시작해서 이런 쪽들은 참고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좋지 않습니다. 특히나 국내에서 아파트 팔아갖고 돈 벌고 해외 쪽에 눈을 잘 안 돌렸던 건설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야, 이거 보이십니까? 지금 새로운 아파트가 쏟아지는데 이 신축 아파트들의 전셋값이 구축보다 싸다라고 합니다. 물론 위치적인 차이가 있겠죠. 근데 대체재가 이렇게 나오는데 가격마저도 싸요. 새로 나오는 게 비싼 게 아니라. 그러면 기존에 올라갔던 그런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하락이 더욱더 가속화가 될 수밖에 없겠죠. 특히나 대출을 전세 자금을 받아갖고 메꿨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전세 가격이 싸지면은 이 돈 돌려줘야 돼요. 그러면 훨씬 더 아파트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건 이제 시작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포의 레미안 퍼스티지 같은 이런 이 핵심 지역의 대장 아파트들 역시도 계속해서 전세 가격이 급락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 영끌에서 사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금리에다가 이러한 부분들까지 해가지고 압박이 이중고로 연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파트는 계속 안 팔리겠죠. 잘못하다가 미분양에 멱살 잡힌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파산으로까지 연결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들이 보유한 아파트들은 당연히 헐값의 시장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건설사를 본다면 해외나 플랜트나 여러 가지 강점으로 지금 수주 물량을 많이 받고 있는 이러한 쪽에 집중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이 건설 중에서도 아파트에 집중하는 기업은 저는 웬만하면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파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건설 현상, 다시 건설 현장 셧다운 이야기까지 나온다라고 해요. 가뜩이나 힘든데, 야, 이거 고정 비용 증가한다? 야,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시멘트 같은 경우에도 평소에 10분의 1만 출하한다라고 하는데, 시멘트의 실적도 안 좋을 수밖에 없겠지만, 건설사도 좋지 않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영향을 받는 모든 기업들은 웬만하면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유사 역시도 만들어봤자 어차피 시장에 뿌려지지 못하다 보니까 야, 이거 계속해서 생산량을 줄일 수밖에 없고 이러한 부분은 악영향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랬을 때 플랜트 말고도 이렇게 친환경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ESG, 친환경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올라오면 올라오지 줄어들진 않고 있습니다. 특히나 바이든 대통령이 친환경을 밀면서 미국을 따라가려는 국가들이 이쪽 섹터에 꾸준한 투자를 하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투자를 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 그리고 친환경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쇼티지가 원래 25년을 얘기했었는데 당장 내년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쪽 시장의 성장세가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야, 이거 단순하게 배터리 완성하는 거, 이 원통형 배터리를 만드는 이런 기업뿐만 아니라 이거 핵심 이 소재들,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이런 쪽 기업들도 무조건 주목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 자, 그러면 내년에 생산 공장도 증설이 되는데 제품이 모자라? 가격 상승? 그러면 영업이익률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겠구나. 향후에 2년 동안 좋았는데 앞으로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원전은 진짜 노다집니다. 계속해서 먹을 게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원적 쪽도 주목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시장 정리 마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쭉 봤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 전에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보시면서 나 이렇게 한번 같이 공부해보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하시고 제가 공부하는 내용들 같이 한번 공유를 해보시면서 시장 어떻게 굴러가지? 이거 참고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개별 종목 지금부터 분석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의 영향 때문에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솔직하게 뭐 큰 흐름상 뭐 이탈된 게 있다.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약간 시간이야 조금 더 걸리긴 하겠지만 나쁜 그림 아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부분 때문에 제가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나온 내용을 좀 보자면 최근에 이집트에 이어서 사우디까지 이 두산 쪽이 굉장히 열을 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우디의 빈 살만과 이 박정원 두산 회장이 만났다라고 하는데 원전 경쟁력을 총력적으로 이야기하고 수출 기대감을 확대시킨다라는 내용을 나오고 있죠. 근데 추가적으로 기대를 해보기 좋은 게 뭐냐 하면 두산은 그 전에 비교적 많은 기업들에서 그렇게 사우디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을 때부터 꾸준하게 뭐 해수 탐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많은 이연을 이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서로 간의 신뢰도가 아예 생전 처음에 이 사우디에 진출하려는 기업과 비교를 했을 때 이 두산이 한 발 더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게다가 그렇다고 기술력이 딸리는 것도 아닌 게 전 세계에서 원전 관련된 이야기를 했을 때 두산이 가장 맨 앞서 있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 이거 두산 쪽이 가능성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커질 수 있겠구나. 이러한 기대감은 자연스럽게 생길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갑부들이 계속해서 SMR 미래에 대한 이 가치가 확실하다라는 의견들을 내면서 투자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뭐 뉴스케일 파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기업들의 가치가 뛰어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 분명히 아직까지는 시제품이 나와야 되고 상용화까지는 갈 길이 좀 더 멀긴 하지만 시장은 이러한 부분이 아무래도 덩치가 크다 보니까 기대감으로 연결을 시킬 수가 있을 것이고 기대감은 자연스럽게 가격의 상승으로 연결이 되지 않을까 요거 생각해 보기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에 이제 원전 뜯는 그러니까 해체 쪽 이쪽도 굉장히 큰 시장이 열리는 이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 원전 해체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왔을 때 항상 앞에 있는 기업 중에 하나죠. 자, 그러면 이거 역시 이 에너빌리티의 미래 먹거리가 되어줄 것이다 라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죠. 그런데 나오는 내용들만 놓고 본다면 기대감을 계속 높이는 내용들이고 주식이라는 게 결국 기대감이 올라가면은 가격의 상승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왕 이거 보는 거면 일단 뉴스는 되게 좋구나. 이러한 부분은 참고를 하시면서 보시는 게 어떠할까 싶은 것이죠. 자, 그리고 수급을 한번 봤을 때 최근에 계속해서 괜찮은 모습들이 보여지다가 요때 그러니까 금요일 날에만 약간이나마 차익 실현의 모습이 나오긴 했죠. 자, 그런데 오늘 다시금 현재 하락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연기금과 투신이 일부나마 주어 담아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만약에 오늘 장 끝나고 봤는데 외국인까지 플러스가 보여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단기간에 다시금
이 최근에 떨어진 이 자리를 회복시켜주는 이러한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기가 괜찮은 겁니다. 자, 그래서 수급 이렇게 두 군데 어떻게 나오는지 꼭 보셨으면 좋겠고, 차트를 놓고 보더라도 지금 현재 위치에서 추세 전환을 위한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는 건 맞는데, 이 전환이 실패로 끝나는 이러한 게 있습니까? 없죠. 제가 이전 영상을 통해서도 계속 강조를 드렸던 61선 한참 아래에 있고 21선 아래에 있고, 그러면 요렇게 턴하는 움직임이 어느 순간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지라인 아래에 깔고 가는구나. 요렇게 생각해 보기가 너무 좋겠죠. 자, 그러면 지지라인 그리고 추세라인이 우상향을 하려는 모습에서 아래에서 강한 지지까지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뭐 이탈이 됐다?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현재 지지라인 어디를 보면 좋냐? 61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121선에서 3번의 저항이 있었는데, 여기를 이제 뚫게 된다면 저는 120 다시 240까지 일단 목표로 잡고 봐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240이랑 480이 가까워지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여기를 뚫게 된다면 그 다음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는 2만 원 조금 아래까지 한 번에 이렇게 튕겨 올라가주는 모습이 나와주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보기가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엔 또 그 다음에 제가 다시 영상 쫙 찍도록 하고, 일단은 이렇게 이 목표로 하는 두 가지 라인 봤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가지고 총정리하면서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사업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을 키울 수 있는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는 뭐 의심할 여지가 없다. 두 번째, 수급을 봤을 때 이 금요일날 약간의 차익 실현이 있었는데 지금 다시금 매수의 이 시그널들이 보여주고 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오늘 당장 연결이 되게 된다면은 내일부터 다시 빨리 올라가는데 긍정적인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자, 세 번째, 이 지지라인 같은 경우에는 저는 61선은 일단 봐도 된다라고 생각한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본격적인 상승을 위해서 첫 번째 목표 가격은 481선, 요 노란색 선이고, 여기를 뚫었을 때에는 2만원 언더까지 한번 노려보기가 매우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마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의 영향 때문에 이렇게 빠지는 게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그냥 오늘은 좀 안 좋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실 것 같은데, 그래도 좋은 내용들도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하나씩 일단 12월까지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현재 제 채널의 멤버십도 여러분들께서 보시기 쉽게 이렇게 좋은 것들 제가 생각했을 때 뭐 시장에 맞춰가지고 차근차근 주워 담아서 괜찮은 결과물 만들어갈 수 있는 거 제 나름대로 골라가지고 같이 한번 공부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같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모두 좋은 시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것들 이렇게 해서 찍어서 올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며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